자, 마야의 그 피라미드가 있는 그 영역이에요. 이만큼. 여기가 유카탄 반도죠. 자, 여기 이제 마야 유적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산악 지역까지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한 면적만 하죠. 마야 유적지들이 있는 곳이 우리나라 남한 면적만 한 곳에 넓게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뭐 온두라스, 뭐 벨리스에 과테말라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곳인데 얼마나 많은지 아직도 이제 모릅니다. 예. 이렇게 마야 유적들이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 거죠. 보면 다 피라미드예요. 뭐 알려지기는 뭐 2,300개, 뭐 더 파보면은 뭐. 자, 근데 가장 그 특이한 피라미드가 있어요. 자,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그 무덤으로 사용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었고, 마야 피라미드는 신전이다. 위에서 제사를 지내는 문화로 사용하기 위해서 단을 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 왔는데, 근데 그게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예,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빨랑케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명문이 뭐냐면 그 관뚜껑에, 관이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관뚜껑에 보면 깜짝 놀랄 이 명문들이 새겨져 있어요. 이 명문이 어떤 거냐면 이제 상형문자죠. 상형문자, 막 그림 그려져 있고 하는 그런 건데, 빨랑케에 명문이 새겨져 있는 그 피라미드라는 게 하여튼 영어로 하면 인스크립션이죠. 인스크립션 피라미드. 여기에 빠갈이라고 하는 유명한 왕이 여기 묻혀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피라미드에는 거의 모든 피라미드에는 지하로 내려가는 길이 다 있어요. 통로가 있다 이겁니다. 빠갈랑이 이제 피라미드고 빠갈랑이 묻혀 있는 것까지 내려가서 이제 발견을 한 거죠. 1950년대에 이렇게 발견을 했습니다. 보면 이제 굉장히 커요. 이 폭이 3m고요, 길이가 9m고 높이가 7m인 공간에 이제 관을 이제 안치를 했는데 이 밑으로는 이제 물이 흐르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했는지 아무도 모른대요. 이걸 못 밝혀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미스테리를 그냥 남겨두지 그걸 밝혀내려고 지금 다 파헤쳐 버렸는데, 그런데 그 빠갈랑이 죽으면서 옥을 온몸에 다 이렇게 뒤집어 썼는데 이 옥이 여기 안 나옵니다. 여기 옥을 다 수입한 거예요. 어디서 수입했는지 몰라요. 어쨌든 이렇게 옥을 이게 300개의 조각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이제 마스크인데, 재미난 것은요, 이 마야인들도 보면은 이제 우리하고 똑같은 이제 문화들이 굉장히 많은데 상투도 틀었고요. 예, 상투 문화가 있잖아요. 예. 불투실성을 상징하는 솥대죠, 머리에 상투도 있고, 그 다음에 팔괘, 보키 팔괘가 그려져 있는 그런 문양의 그런 유물이 남겨져 있죠. 우리하고 연관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옥문화 같은 경우에도 이제 희한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왜 구멍을 다 막은 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 빠가랑은 어떻게 죽었냐면 상어한테 물려서 죽었어요. 상어한테 물려서 죽은 사람인데, 여기 보면 이제 노잣돈처럼 이제 사용하라고 이렇게 놔둔 것들도 있고요. 이런 귀걸이 같은 것도 이렇게 남겨져 있고 한데, 이게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있어요. 이게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은 여기 다 막혀 있어요. 이렇게 항문이라든가 이런 데 다 막아놓고, 귀에도 막아놓고, 입에는 이렇게 이 매미잖아요. 함옥이라 그래서 마치 다시 태어나라고 하는 의미에서 개미가 아니죠. 이 매미가 이제 탈바꿈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손에 이렇게 그 돈옥을 쥐었는데, 이게 뭐 물을 건너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이건 뭐 노잣돈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물을 건너는, 돼지가 수축이거든요. 우리하고도 이거 똑같은 문화들이 이제 있다 이겁니다. 이제 마야에. 되게 재미나죠. 이거는 이제 벽옥이라고 그러고 다 막아놨어요. 그래, 관뚜껑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그 관뚜껑, 그 유명한 관뚜껑. 굉장히 큽니다. 이게 사람이 올라가면 요 정도밖에 안 하죠. 이게 뭐처럼 보이세요? 그 유명한 관뚜껑인데 이걸 보고 와, 그 빠가랑이 죽어서 우주인이 데려가나 보다, 썩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우주인이 데려가 살려주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저는 했는데 우주선처럼 보이잖아요. 우주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되게 유명해요. 이건 뭐 그래서 이제 음모론자들은 이게 뭐 여기 불이 튀어나오고 이렇게 앉아서 조종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간다 하는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재미있습니다. 빠가랑이. 그래서
이 피라미드 빠가랑이 그 묻혀 있는 그 이 명문이 새겨진 피라미드가 나오면서 마야의 피라미드는 시신도 안치하지만 죄를 지내기 위해서 신에게 죄를 지내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건데 뭐 모르죠 뭐 이렇게 시신이 다 발견이 다 되지 않았으니까. 자 이제 빠갈이 아니고 아까 빨랑께 피라미드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용도가 뭔지 몰라서 사람들이 뭐라고 붙였냐면요 궁전 이렇게 붙였어요. 몇 개 지금 안 보이는데 여기에 묻혀 있는 게 1000개랍니다. 1000개. 이런 구조물이 1000개래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죠. 도대체 그래서 정말 미스테리한 겁니다. 정말 대단한 문화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멕시코에 있는 피라미드 이야기들을 했고요. 자, 멕시코에서 남쪽으로 더 내려가면 안데스 산맥이 쭉 남쪽 끝까지 내려갑니다. 우리가 이제 세계 4대 문명 할 때 주로 이제 사막에 있는 것들 얘기 많이 하죠. 뭐 이집트 나일강이라든가 메소포타미아라든가 인더스강 다 이제 사막인데 안데스도 사실은 그쪽 문명 못지않게 이 사막에 엄청난 초고대 문명이 있었습니다. 물론 피라미드가 있었고요. 자, 제가 지도를 가지고 나왔는데 여기 안데스 산맥이 쭉 지나갑니다. 이렇게. 굉장히 높죠. 4,000m에서 6,000m 그 산봉우리들이 두 줄기로 쫙 오다가 이렇게 다시 합쳐지고 하면서 내려가는데 이 하얀색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잉카 제국이라는 그 곳입니다. 잉카가 이제 남미에 있는 그 문명들을 통합을 했습니다. 또 넓긴 넓은데 한 100년만 존재했죠. 그러다가 스페인인들한테 멸망을 했고요. 그런데 그 이전에 엄청난 문명들이 있었습니다. 이 나스카 사막, 그 나스카 지상화라고 하는 것들이 발견된 그 나스카 사막 있는 데 하고요. 그다음에 모체 문명이라든가 아니면 뭐 티티카카우스 옆에 있는 띠우아나코 문명이라든가 기타 굉장히 오래된 문명들이 있는데 어느 만큼 오래됐냐면요. 이집트만큼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 생긴 문명들입니다. 기후 변화에 의해서 추워지자 사막 쪽으로 사실은 다 간 거죠. 그래서 가장 오래된 문명이 최근에 발굴이 됐거든요.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 카랄 문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게 숫자가 나와 있는데 뭐 기원전 3,700년에서 뭐 1,800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렇게 되면은 거의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굉장히 놀라운 얘기예요.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지금 저만큼 올라가더라 이겁니다. 보시면 이제 피라미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피라미드가 좀 이렇게 울퉁불퉁해가지고 이렇게 굴곡진 피라미드라는 이름을 갖다 붙였습니다. 이제 하늘에 죄를 지내기 위한 그런 건데 옛날에 천재를 지내고 같은 뭐 제사 문화가 있을 때는 반드시 음악이 필요했다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가장 큰 피라미드입니다. 높이 뭐 지금은 28m고 150m, 110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둥그런 안에 뭐가 있었는지 몰라요. 하여튼 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물. 그리고 위쪽에 보면 그 뭐 태워서 이제 올리는 우리가 호마이식이라고 해서 인도에 있고 일본에도 호마이식이라고 있거든요. 태워서 그 물건을 신에게 올려보낸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물건을 태워보내는 그런 장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펠리칸의 뼈로 만든 펠리칸 굉장히 큰 새죠. 뭐 이렇게 보면은 날개를 펼치면은 뭐 2m, 3m 되거든요. 큰 것들은 그 펠리칸의 이 뼈로 만든 피리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오래전부터 제대로 된 제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곳이 까랄 문화다. 지금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북쪽으로 이제 한 14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페루가 워낙 크니까요. 자, 차빈 문명이라는 데 가보면 이건 해발 3,150m예요. 우리는 뭐 걷지도 못합니다. 이제 걸을 수는 있겠구나. 걸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뛰지 못하는 이런 데도 이런 그 신전 형식의 피라미드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도자기들이 굉장히 발전했던 문명이에요. 우리 홍산 유적에서 보이는 그런 비슷한 도자기들도 되게 많이 나와요. 우리 홍산 옥이 굉장히 그 특이한데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보면 그 도식을 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마치 설계도처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복잡한 구조인데 계단식으로 돼 있는데 가운데 딱 우리의 도깨비가 이제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사실은 이제 도깨비의 그 축제를 남미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고요. 지금도 행합니다. 볼리비아에서. 그리고 이 지역에도 이 도깨비 형상의 그 문양들이 박혀 있는 궁전도 발견이 되고 이 직조의 그 기술을 보면 도깨비들을 그려놨어요. 이제 시신을 감싸고 묻을 때 사용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도깨비가 무덤을 지키고 하기 때문에 그런 형상을 시신에 감싸고 하기도 했는데 여기도 보면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굉장히 특이한 모습이죠. 마치 상투를 두른 도깨비처럼 삐죽하게 이쪽에 그러니까 옆모습이에요. 옆모습. 그러니까 오른쪽 면이죠. 오른쪽 면을 보는 건데 이빨이 나 있고 눈이 나 있고 입이 이렇게 놓여 있는 모습인데 굉장히 정교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합니다. 이거 용이냐 뭐냐. 도깨비라는 건 모르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디아볼로 이렇게 얘기해요. 디아볼로. 원래 남미에서 치우를 티위 이렇게 불렀어요. 티위. 예. 그러니까 최고의 신이었어요. 남미에. 옛날에 전쟁에서 정복한다는 게 그거였어요. 이제 종교가 들어가면 그 어떻게 퍼뜨리냐면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해서 그 상대방을 다 죽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논리를 펴냐면 봐라, 우리 신이 너희 신보다 훨씬 더 세고 위대하다. 그렇기 때문에 네 신보다 우리 신을 믿어라. 또 원래 너희 신들이 바로 우리가 모시던 이 신인데 우리가 더 잘 모셔서 더 발달해서 너희들을 이긴 것이다. 그 이 신을 믿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신교는 싹 사라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특히 남미가 가장 처참했죠. 중남미가 300년 이상 지배를 당했으니까 아메리칸 인디언은 이제 그 계획적으로 다 죽였잖아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인디언들은. 근데 그런 역사를 지내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는 미신이다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엄청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자, 모체 문명은 좀 더 내려와서 보면은 이제 AD 100년에서 800년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보다 더 오래됐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 기준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흑벽돌 1억 3천만 개를 이용해서 이제 피라미드를 만들었어요. 여기는 사막이기 때문에 비가 안 옵니다. 흑벽돌을 만들어서 쌓아놨는데 그래도 비가 전혀 안 오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데 아직도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 이런 모체 문명 역시 마찬가지 금속 세공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는데 여기도 보면은 이제 그 제천금인이라 그래서 이 온몸에 금을 감싸가지고 묻은 이제 왕이 있죠. 예. 시판의 왕이라고 합니다. 시판이란 지역에서 나왔기 때문에 시판의 왕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보면은 이제 여기도 4, 5세기에서 가서 쓸 물건들 마치 기만민족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그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이런 인물들의 무덤하고 뭐 다른 게 전혀 없습니다. 보시면 생김새만 좀 다르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그 금 그다음에 이제 이 옥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터키석으로 해야 될지 그런 귀중한 것들로 이 장식을 한 인물이 죽어요. 엄청나죠? 네. 엄청납니다. 네. 그래서 이걸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금인들이 이제 중앙아시아라든가 이런 실크로드를 통해서 조금씩 이제 나타나는데 우리도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에 나스카 문명입니다. 나스카는 나스카 사막. 그 미스테리 그림이죠. 지상화라 그래서 사막 위에 그려져 있는 거거든요. 이 한 40cm 정도의 이제 그 흙을 이렇게 파가지고 이제 걷어 올린 거죠. 지상에서는 안 보이고 공중에서만 보이기 때문에 나스카 지상화다 이렇게 희한한 표현을 쓴 거거든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 조종사가 봐가지고 그거를 이제 알아낸 건데 뭐 우주인도 있고 원숭이도 있고 그다음에 거미도 있고 사막에 이 벌새라든가 특히 이제 원숭이 이런 게 왜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뭐 펠리칸 이런 거는 이제 바다 쪽에 있으니까 다 되고 그런 엄청난 그림들이 있는 곳인데 그 그림들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피라미드가 엄청 많더라 이겁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백 개의 피라미드 유적이 있었고 그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 그 대충 이제 그려서 어떤 시기였을 거다라고 봤더니
보면 이제 마야에 있는 피라미드 유적지하고 거의 같아요. 다 제천 문화입니다. 제천 문화. 그래서 이 나스카 지역도 굉장히 넓은 지역으로 옛날에 그 문화가 형성이 되었었는데 이 그림이라든가 이런 이렇게 장례 문화라든가 이런 걸 보면 상당히 그 미스테리한 것들도 많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태어났을 때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났을 때처럼 죽을 때도 이렇게 미이라로 이렇게 구부려서 이 항아리 속에 넣어서 또는 이제 사막에 이렇게 묻어서 이렇게 장례를 하는 그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 남미 최대 띠와나쿠 이렇게 썼습니다. 띠와나쿠. 띠와나쿠 유적은 최근에 조금씩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도 얼마나 왜곡이 됐냐 하면은요. 자, 최대 미스테리인데 이 미스테리가 얼마나 왜곡이 됐냐 하면 그림으로 먼저 보자면은요. 이건 태양의 피라미드가 있고요. 예. 기타 이제 신전에 대한 것들이 있고요. 예. 여기 보면 전 세계 인류의 모든 얼굴의 모습이 다 있어요. 여기에. 예, 여기 다 있습니다. 이쪽은 제가 이제 올라가 봤는데 너무 높아서 해발 4,000m예요. 너무 높아서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이 고산지에 올라가면은 이 소화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뭐 이렇게 누룽지 같은 거 먹으면 체해요. 제가 그렇게 주의사항을 주고 이렇게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데 누군가가 누룽지 줘가지고 여기서 먹고 체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진짜 오한이 와서 제가 죽을 뻔한 적이 있는데 최고의 미스테리는 여기 푸마풍쿠죠. 푸마풍쿠. 지금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고대 문명이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언덕이 이 사진을 이제 찍어서 이렇게 제가 올린 건데 그 태양의 피라미드인데 전 세계에 있는 태양의 피라미드 중에 제일 큽니다. 태양의 피라미드라는 말들은 아까 띠오티와칸에서도 이제 했는데 제일 크고요. 그 유적 역시 엄청나게 꼼꼼하게 잘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무너졌던 거를 살짝 복원했는데 여기 보시면 사람들 얼굴들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흑인부터 동양인부터 해서 모든 인류의 얼굴들이 다 있어요. 저 멀리 이렇게 신상이 하나 있는데 제주도에 가면 이렇게 돌나라방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돌나라방이 어디서 왔는지 살짝 의심이 가게 하는 그런 정도인데 문제는 이제 푸마풍쿠에 가면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 돌들이 이름이 섭노감이에요. 섭노감. 이집트에 가면은 시꺼먼 그 동상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신상들, 뭐 파라오의 모습들을 시커멓게 만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섭노감이 되게 많죠. 예, 현무암도 있지만 섭노감이 되게 많아요. 이 섭노감은 어느 정도냐면 다이아몬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경도가 8, 9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이아몬드가 10이잖아요. 단단한 게 8, 9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존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존재하는 거죠. 근데 이 파낸 이 모습이 지금의 기계로는 이렇게 팔 수가 없습니다. 이게 똑같이 만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마치 무슨 예술 작품도 아니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나 섭노감이 아니면 깎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남미에는 뭐가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냐면 청동기도 없었고 철기도 없었다 그래요. 아메리카 대륙에 스페인인들이 들어와서 정복을 할 때까지 청동기도 없었고 철기도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깎냐 이거죠. 예. 완전 미스테리죠. 예. 완전 미궁에 빠진 거예요. 사람들 어떻게 이런 게 너무 많고 뭐 거대한 궁전 같은 그런 그 구조물들이 막 어떤 외력에 의해서 막 깨졌어요. 이게 왜 깨졌냐? 이렇게 단단한 게 깨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어떤 세력이 있었냐, 아니면 어떤 자연적인 힘이냐, 이거를 밝혀내지 못했는데 여기도 보면 이런 그 블럭 같은 것들이 쭉 있는데 똑같은 블럭인데 이 섭노감으로 된 그 단단한 블럭이죠. 예, 집을 지으면 정말 몇만 년 동안 이제 부서지지 않을 만한 그런 단단한 돌들로 돼 있는데 얼마나 단단하냐면 지금 손을 싹 갖다 대면 이게 손이 비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데 이거를 평생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아사포스난스키라는 사람입니다. 1873년도에부터 1946년도까지 산 사람인데 오스트리아 비엔나 태생이고요. 43년 동안 이 띠와나쿠 문명과 안데스의 그 고대 문명을 연구한 사람이죠. 이력을 보면 대단합니다. 페루 볼리비아 연구는 다 그의 업적이고
라파즈 지질학회 회장, 볼리비아 고고학회 회장, 띠아나크 인류학 재단 책임자, 뉴욕 과학 아카데미 회원. 그러니까 이제 최고의 그 과학의 지식을 가진 연구원이라는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이거를 평생 연구하면서 이런 책을 냈죠. 저게 이제 돌라르반 같은 빠차마 지하의 땅의 여신이라고 하는 모습인데 이 사람의 결론은 그겁니다. 태평양 바다가 올라와서 때렸다. 그래서 이게 다 깨졌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17이라는 영화에 보면 바다가 올라오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쫙 히말라야 산맥 넘어서 인도 넘어서 쫙 해가지고 그 중국에 이렇게 다 강탈을 하잖아요. 그 어떤 스님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암자 위에 있다가 이렇게 파괴되면서 죽는 그 장면이 나오는 그런 건데 그런 게 있었다 이거죠 옛날에. 그래서 영화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런 이론을 만든 사람이 사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뭐 찰스 헤프시라고 해서 지각이동설, 또 밀란코비치에서 뭐 지축이 이렇게 흔들린다라고 하는 이런 설을 만든 사람인데 하여튼 그런 가설 하에서 만들어서 이 사람이 그거를 풀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4,000m까지 해발 4,000m까지 바닷물이 찼던 사실을 알아냈고요. 해발 4,000m까지. 예. 그럼 이 사람의 이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또 어떤 증거가 있냐? 피라미드를 다 깨버린 이런 증거가 있냐? 우인이 소금 사막에 가면 그 증거가 확실하게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람들이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요. 뭐 엉터리 이론을 해가지고 소금 사막이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합니다. 소금 사막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1월에 가면 이런 현상이 보이는데 3cm, 4cm 정도 물이 찹니다. 1월에 비가 제일 많이 오거든요. 나머지 계절에는 나머지 달에는 비가 거의 안 와서 말라 있어요. 사실은 말라 있을 때가 좋아요. 해발 3,650m 위에 있어요. 3,650m 위에. 이 면적이 경상남도만 한데 굉장히 넓습니다. 두꺼운 데가 150m. 저기 끝이 저쪽 끝에서 이쪽 끝에까지 한 130km 정도 되는데 이 130km 이 거리 동안에 이 높낮이가 없어요. 평평하죠. 네, 평평하죠. 그 높낮이가 없이 평평하려면 지각 변동도 없었고 또 뭔가 이렇게 천천히 마르면서 뭔가 가라앉으면서 그 상태를 유지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어느 정도인지 평평한지 제가 이제 찍어서 물려놓은 사진이 있는데 영상이 있는데 차 타고 가는 중입니다. 기가 막히죠. 자, 건기 때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소금 결정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멋있죠. 뭐 달려도 끝이 안 나올 것 같은 이 소금 사막이기 때문에 차들이 한 3개월만 되면 이제 부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차들은 다 중고 차들인데요. 멀리서 이렇게 돈 많이 주고 사오죠. 그런데 이 게이지 있죠. 속도계 뭐 이런 거 있죠. 다 망가져 있어요. 지금 이게 100km로 달리는지 80km로 달리는지 아니 뭐 200km로 달리는지 전혀 몰라요. 속도감이 굉장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가운데 보면은 뭐가 있냐면 잉카밭이라고 하는 잉카인의 집이라고 하는 이런 조그마한 섬이 있습니다. 소금 사막이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주변에 수십 개가 있거든요. 사실은 수십 개. 예. 아르헨티나까지 쭉 연결이 돼 있어요. 소금 사막이 칠레, 아르헨티나 해서. 자, 가장 큰 게 이제 우유니니까 이게 되게 유명한 건데 주변에 있는 호수에서 이렇게 조금 높은 호수에서 그 물들이 이렇게 조금씩 쏟아져 내려오기도 하는데 이렇게 생긴 그 섬이 있습니다. 잉카밭이라고 하는 섬인데 사실 지금은 섬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옛날에 섬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옛날에 섬이었기 때문에. 선인장 굉장히 높은 선인장 하면 2, 3m, 한 5m까지 자라는 선인장이 있는데 근데 한때는 이게 어부의 섬이라고 불렀어요. 어부의 섬. 자, 위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이죠. 예, 뭐 사진 찍기 좋습니다. 이제 힘들어 아주 미치겠지만 예, 걸어서 올라가기도 힘들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 돌들이 있는데 이 돌이요 그냥 돌이 아니고요. 그 바닷속에 들어가면 이 바위에 막 붙어서 자라는 이 이끼 같은 조류 같은 게 있어요. 사실 다 그거거든요, 이게. 보시면 이게 뾰족뾰족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우들투들한데 이런 것들이에요. 전부 이 조류예요. 또는 산호. 네. 전부 다 산호잖아요, 산호. 산호가 죽어서 이렇게 굳어서 이렇게 된 것들인데
아까 그 3,650m보다 좀 높은 티티카카 호수가 있습니다. 이게 3,800m예요. 티티카카 호수. 페루하고 볼리비아 사이에 있는 호수인데 호수에서 이제 배로 이렇게 뭐 사람이 다니거나 아니면 이제 물건을 실어 나르는 그런 호수로는 가장 높은 곳에 있죠.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여기 해마가 살아요. 3,800m 안 돼서 고산 위에 해마가 산다 이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로스 섬이라 그래서 여기 가서 이제 사는 사람들인데 여기 보면은 이게 또또로라고 하는 갈대죠. 갈대를 잘라가지고 계속 쌓아가지고 섬을 만든 겁니다. 섬 위에 사는 거. 옛날에 잉카인들하고 싸우다가 지니까 여기 피난 와가지고 살았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태평양까지 넘어가서 배를 만들어서 남태평양에 있는 그 마우이족들의 그 선조가 됐다라고 하는 전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배 자체가 똑같거든요. 뭐 그런 그 이야기들이 있는데 실제로 항해를 해보니까 똑같이 건너가더라. 그렇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맞다 하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해마가 삽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게 바다였고 지금도 바다에서 사는 생물이 그 민물에 적응을 해서 이렇게 산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다에서 사는 그 물고기가 살짝 변형이 돼서 민물에 사는 이런 고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였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여기. 자, 그러면 진짜 물이 어떻게 찼을까? 여기 보시면 여기가 우연히 소금 사막이고요. 예, 여기도 사막이 있어요. 하얀색 사막입니다. 여기도 사막. 예, 이거 여기 아르헨티나하고 칠레거든요. 이게 하얀 것들이 다 소금 사막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요 부분만 확대시켜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물이 고일 정도의 수준이 되냐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두 개의 안 돼서 산맥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물이 가둬질 수 있을 만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여기가 티티카카 호수예요. 여기가 우연히 소금 사막이 있는 곳이고 이쪽이 높고 이쪽이 낮습니다. 이렇게 물이 계속 흘러져 내려왔고 여기가 띠와나쿠 유적이 있었던 곳이에요. 띠와나쿠. 그 엄청난 그 것들이 깨져버린. 그래서 여기 물이 찼었다. 그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은 사실은 저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아서퍼스난 스키도 사실은 이런 얘기를 옛날에 했었고요. 그 책에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행 가거나 뭐 지질학자 가면은 이게 뭐 화산에 의해서 화산이 터져가지고 내려와서 뭐 염분하고 칼슘이 섞여서 소금이 됐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 150m까지 이렇게 쌓이나요? 그리고 여기 세계에서 가장 높은 호수들 보면 그 호수들은 다 소금호수예요. 소금호수. 이제 그거는 이제 화산에 의해서 어떻게 작용을 해서 염화칼슘이 소금이잖아요. 돼서 소금호수가 됐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전체가 무슨 화산에 의해서 뭐 소금 사막이 되냐고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러면 화산이 그냥 뭐 100만 년 동안 지금도 계속 터져야 이 정도 수준이 나오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깨졌어요. 이게 남미 최대의 미스테리예요. 그리고 그 띠와나쿠 유적은 그러면은 뭐 1500년, 뭐 1700년 된 게 아니고 그래서 15,000년은 넘었다 이거죠. 15,000년 전에 생긴 건데 자, 미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아메리카 대륙만 계속 하고 있는데 미국으로 넘어가면은 미국에서 가장 큰 피라미드가 어디 있긴 있다고 하는데 자, 미국에서 가장 큰 피라미드는 뭘까요? 이 메소아메리카의 아즈텍이라든가 마야라든가 이런 문명하고 연관해서 같이 교류를 했던 이런 인디안 문화들이 굉장히 발달했었어요. 이쪽입니다, 이쪽. 그중에 가장 오래되고 큰 게 몽크스몬드예요. 몽크스몬드.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하면은 이제 인류의 문명이 시작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쪽에서 이렇게 이집트까지 처음에 이어졌었고요. 우루크의 하나님의 지구라트가 사실은 이쪽에서 가장 오래됐다고 합니다. 3,500년 전. 그거로 만든 걸로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여기고 있는 학자들에 의해서 여기고 있는 이 지구라트 모습을 보셨는데